안녕하세요. 백발백중 심플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강북을 강남처럼 만든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누가 했죠?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했었죠. 이 강북권 대개조가 지금 활발히 진행 중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뭐 창동 역세권 개발하는 거는 또 물론이거와 지금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 또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죠. 자, 그런데 강북을 강남처럼 만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 멋질 것 같은데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자, 대개조.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오세훈 서시장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개발이 아니에요. 개조입니다. 완전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자, 대개조의 선두주자였던 거, 동북권 대개조와 서남권 대개조가 있는데요. 자, 동북권 대개조와 서남권 대개조가 어떻게 다를까요? 동북권 대개조. 자, 동북권 대개조가 2탄이었습니다. 1탄이 서남권 대개조인데 왜 제가 동북권 대개조를 말씀드리냐? 야, 여러분들, 대개조를 한다고 하면은 동북권이 어딘가요? 중랑구 위쪽, 노원 도봉 쪽 아닌가요? 그런데 그쪽 지역은 다 어때요? 흔히 말하는 배드타운입니다. 주거만 밀집되어 있는 주거 밀집 지역인데요. 이쪽을 어떻게 바꾼다? 업무시설을 확충을 해주고 상업시설도 일부 늘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남권 대개조는 어떨까요? 이게 1탄이었지만 서남권 대개조 지금 열심히 진행 중이긴 한데 대개조 할 만한 게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등포, 그 다음에 뭐 쥐벨리 이쪽 지역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쪽 지역은 글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거타운이 있나요? 그쵸. 여기는 대부분이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걸 늘려줘야 될까요? 업무시설과 그 다음에 상업시설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주거시설을 확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주거시설만 확충을 해주느냐? 아니죠. 상업시설과 문화시설까지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설을 늘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북권과 서남권 어느 대개조에 흥미를 느끼십니까? 자, 어디를 대개조 하나?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동북권입니다. 자, 동북권은 대부분이 지적 편집도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대부분이 무슨 색인가요?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입니다. 그쵸? 자, 그건 뭐예요? 자, 지금 보시는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주로 녹지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이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의 5대5 비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배드타운 맞죠? 자, 그런데 지금 동북권 대개조는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지금 동북권 대개조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창동 역세권 개발과 광운대 역세권 개발입니다. 자, 이 지역들 보시면 중공업지가 있죠. 창동 역세권 위쪽에는 중공업지가 있습니다. 차량 기지를 지금 현재 바이오 클러스터로 바꾸고 있어요. 광운대 역세권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아파트와 그 다음에 뭐 업무시설 그리고 상업시설까지 들어가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최근에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확충한다. 좋은 일이죠?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주거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중랑역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이 길들 사이에는 양옆으로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걸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왜냐? 중랑역에서 봤는데 조금 더 저렴한 게 위에 있네. 여기서 봤는데 위로 가니까 조금 더 저렴하네. 여러분들은 저렴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돈을 못 벌어요. 자, 그러면 서남권은 어떤가요? 서남권은 대부분이 보세요. 여의도는 상업지역이죠. 영등포부터 쭉 내려오는 이 지역은 쥐밸리라고 하는 중공업 지역입니다. 자, 중공업 지역에는 업무시설 외에 주거시설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의도는 상업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주거시설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서남권은 주거와 문화, 그 다음에 상업, 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거 형태를 많이 만들어야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쥐밸리라고 하는 업무 시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 시설은 단 이 지역에서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세훈표 대개조 중에 보세요. 서울 시내의 중공업지 현황입니다. 도봉구, 아까 말씀드렸던 창동 지역이죠. 그 다음에 성동구, 대표적인 게 성수동이죠. 대부분의 중공업 지역이 약 82%의 중공업 지역이 구로, 금천, 이 서남권에 다 몰려 있어요. 영등포 포함해서. 그럼 여러분, 업무 시설들, 중공업 지역은 업무와 상업 시설들이 대부분 몰려 있는 지역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셔야 되겠습니까? 업무 시설이 많은 곳을 보셔야겠죠? 제가 강남 테헤란로를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중공업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냐?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동부권 대개조와 서남권 대개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동부권보다는 우리는 서남권 대개조에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표현 드릴게요. 중공업지는 저평가 유망 지역입니다. 아마 오래전에 유명 지역과 유망 지역에 대한 차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지역은요, 이미 오를 대로 오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강남 3구나 용산 이런 지역이 유명 지역이죠. 근데 유망 지역은 앞으로 유명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을 유망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공업지를 저평가 유망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과거와 현재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이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서남권의 대표 주자인 쥐밸리, 구로, 가산 이 지역입니다. 자, 지금 과거는 여기 구로공단이에요. 여러분들 구로공단 생각하면 여기 어땠어요? 그냥 공장 단지예요, 공장 단지.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 쥐밸리, 구로가산 가보셨어요? 지금 밤에 불이 안 꺼집니다. 불야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이 안 꺼져? 그럼 무슨 상업지야? 명동 같은 곳이야? 아니에요. 업무 시설이에요. IT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대규모 지역이에요. 쥐밸리는요, 테헤란로와 맞먹는 정도의 빌딩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공업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중공업지 용적률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중공업지에서 용적률을 보통은 똑같이 업무 시설을 확충한다거나 그랬을 때 400%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중공업지 내에서 주거 복합형이나 산업, 주거 하는 복합형으로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똑같이 주거 복합형도 400%를 주는 방안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거예요. 일반 주거 지역에서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250%의 용적률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중공업지 안에서 이 저평가되어 있는 중공업지 안에서 용적률을 400%를 받는다. 그러면 사업성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중공업지, 이 저평가되어 있는 중공업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아파트 용적률 250%가 아니에요. 400%의 인센티브를 주고 직주락 복합도시예요. 서남권은 직주락 복합도시는 뭐예요? 주거와 업무시설과 여가시설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복합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가? 서울시장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구로구청장과 금천구청장도 항상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소방차도 못 다니는 가리봉동 5년 뒤에는 상전벽해 될 것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구로구청장이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소방차도 못 다니는 곳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5년 뒤 개발을 바로바로 진행하겠다라는 의지죠. 그만큼 구로구청장과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대개조를 진행하고 있다. 어디를? 서남권을요. 자, 지금 서남권에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쥐밸리라고 하는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개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이 일반 주거 지역에 지금 보세요. 이미 모아타운, 신속통합, 남구로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신속통합, 380 도심 재개발 사업 등 여러 사업들이 이미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조합도 설립돼 있고요. 주민설명회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었던 지역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방향성이 이미 동부권과 서남권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파트가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을 가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동부권은 업무시설이 확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아파트가 이루어지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서남권은 이미 업무지역은 포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업무지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거시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업무시설이 늘어날수록 주거시설은 없어진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땅은 한정적이잖아요. 그쵸? 서남권의 땅에서 이제 주거시설이 나올 수 있는 땅은요,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가리봉동이 신통기획이 확정됐습니다. 1차와 2차가. 그런데 이전 가리봉동을 한번 보세요. 아,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근데 이 뒤에 보이시는 이 지역은요, 아파트가 아니에요. 고층이라고 해서 아파트가 아니고요. 쥐밸리 안에 있는 업무시설들, 우리가 생각하는 IT 센터들이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이 지역에 직주 근접이죠. 바로 업무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IT 기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고소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득자들이 많은 곳에 이렇게 벌집촌이 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이 지역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인데 쥐밸리 1단지와 2, 3단지가 있는 사이에 원래는 뉴타운 지역이었는데 이게 2008년에 해제가 됐었죠. 그리고 쭉 오다가 다시 지구 지정을 하고 이 안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보세요. 개발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쥐밸리 산업협회에 제가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요. 쥐밸리 안에는 약 3만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3만여 개. 상상이 가십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지금 이거는 각 구마다 종사자 수를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업무 종사자 수를 저희가 2024년도를 제가 발췌해 봤는데요. 자, 강남 서초에 테헤란로를 이루고 있는 띠를 이루고 있는 곳에 강남 서초는 무려 120만 정도의 업무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종사자들이 있는데 금천구로는요. 쥐밸리라고 하는 구로금천은요. 이미 43만 명이 되는 업무 종사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초구와 맞먹는 거예요. 영등포보단 많고요. 뭐 종로 마포보다도 훨씬 많은 곳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 안에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종사자분들이 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쥐밸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산동. 아, 여기는 어마어마한 지역이에요, 정말. 쥐밸리 안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G스퀘어라고 하는 넷마블 본사가 최근에 오픈했습니다. 최근에 오픈했는데 이곳은 넷마블 본사와 계열사 임직원들 약 8천여 명이 입주해 있는데요. 여기에는
넷마블 본사와 계열사 임직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쥐벨리 전체에 R&D 센터와 컨벤션 센터가 굉장히 모자랐거든요. 그리고 게임을 관련한 스타트업 지원 센터까지도 부족했었던 실정이었는데 이 G스퀘어 안에 그런 업무 시설들을 넣어놨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대기업이 들어간 사례인데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쥐벨리 안에 상주해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서남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이제 쥐벨리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약 42만, 아까 43만이었죠. 42만의 배우 수요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업무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다음에 임대 수요들, 그 지역을 소화할 수 있는 임대 수요들까지도 넘쳐 흐른다. 하지만 서남권은 주택이 모자른 지역입니다. 쥐벨리는요, 원조 K 실리콘밸리예요. 벤처타운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엄청나게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곳입니다. 우리는 한때 판교를 생각했었는데요. 판교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와 큰 업무 타운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쥐벨리입니다. 반드시 서남권, 쥐벨리, 실리콘밸리예요. 코리안 실리콘밸리. 그리고 교통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1호선과 7호선 그리고 강남 순환도로를 끼고 있으면서 이제는 지금 신안산선까지 개통을 하게 되면 여의도까지 10분이면 가고요. 그리고 GTX D 노선이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은 강남까지 8분에서 10분 정도로 빠른 도심 접근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변에는요,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쥐벨리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울렛, 패션몰들이 많거든요. 마리오 아울렛이라던가 롯데몰이라던가 그리고 주변에 롯데 시네마까지 문화 편의시설이 이미 많은 곳이고요. 주변에 가리봉 인근으로 가게 되면 학군과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서남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서남권 안에는 강서구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2년 넘게 지속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서남권에 대해서 등을 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개조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강서를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업무 시설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쥐벨리 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재개발은요, 빌라를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나와서 설명을 드릴 때도 그렇고 세미나 할 때도 그렇고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빌라를 사는 게 아니고요. 재개발을 한 다음에 나오는 아파트를 사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우리는 아파트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는 이 지역 안에 있는 빌라를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이 아파트를 미리 선점 투자를 해놓는 것 뿐입니다. 소액 자산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안전한 자산 가치를 형성하길 바라겠습니다. 서남권 대개조, 그 안에 쥐벨리 안에 있는 이 지역 안에 있는 소액 투자, 여러분들 지금도 가능하십니다. 어서 빨리 움직이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찍을 때 굉장한 힘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